그래서 제가 실존주의 얘기하는 게 실존주의가 진짜 예수님 가르침일지도 몰라. 실존주의는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실존주의라는 게. 실존주의라는 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불교의 가르침과 좀 비슷한 거예요. 무신론적이기도 하고 유신론적이기도 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거든. 실존주의라는 게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것 실존 아니에요. 실존이라는 말이 번역이 적당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실존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존주의라는 거는 불교는 실존주의가 아닐지라도 실존주의는 약간 불교적이라고요. 그래서 있음 이전도 이후도 자기를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행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실존주의를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실존주의를 이해를 제일 못하는 방법은 실존이라는 한자를 들여다보고 실존이 뭐지? 실존이 뭐지? 그냥 존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대단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존이 뭐지? 실존이 뭐지? 이러면 이제 실존주의를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실존주의를 이해 못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자의 실존, 허존이 아니고 실존이다 이거지. 그냥 존재가 아니고 실존이다 이거지. 이러면 절대 이해 못해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실존이란 말을 existentialism, 실존 다 이렇게 고민해요. 다 그렇게 고민합니다. 현존, 실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존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국민교육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실존주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요. 국민교육 헌장 반대가 실존주의입니다. 국민교육 헌장 반대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어요. 그게 실존주의예요. 우리는 주어가 일단 우리는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거든 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아니거든 그게 실존주의예요. 국민교육 헌장 반대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니는 그래 태어났나? 난 아니거든 이 말입니다. 니는 그래 살아라. 난 아니거든. 니는 민족 중흥해라. 난 아니거든. 그거예요. 꼴리는 대로 사는 게 실존주의 맞아요. 꼴리는 대로 사는 게 실존주의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또. 이론적으로만 보면 위험한 겁니다. 이 뭐 진리가 없어 그러면은 진리 기준이 없어. 다 지가 최고. 양아치들이 그거를 악용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제가 영어 선생인데 영어 문법으로 이거를 이게 실존주의가 아닌 거예요. 레이프 카레트의 이 노래 이게 실존주의가 아닌 본질주의입니다. 운명주의, 본질주의. I was made for dancing,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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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love, 짠. 이게 실존주의 반대이고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은 주어가 we라서 더 무섭지만 이게 영어에서 이게 다릅니다. 사람인데 내가 만들어졌대잖아. 오로지 춤추는 용도로. 이게 원래 사물에 대해서 쓰는 영어 문법이에요. 응?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 톱이라는 것은, 칼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죠.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죠? 칼은 뭔가를 자르는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어는 없어요. 이런 영어는 없어요. 자, 투부정사 동명사 공부하십니다. 이런 영어는 없어요. 문법적으로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영어는 없어. It was. 칼이 만들어졌어. 무언가를 자르기 위해. 문법적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완벽하잖아. 틀린 게 없잖아. 근데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있어도. 사물은요, 용도가 그냥 칼은 자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길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는 사람을 자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태어난 이유가 뭘 하도록 태어난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 칼이나 일반 사물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게 사물처럼 보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악이 돼가지고 아작 두들겨 맞는 거야. for doing하고 to do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I was just thrown into the wall. 그냥 세상에 던져졌다고 보는 거야, 내가. 그냥 있는 거야. 세상에 던져졌다. 뭘 하라고 누가 나한테 오다를 내리고 소명을 준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던져진 다음부터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누가 정해? 내가 정하고 내가 찾는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뭘 할지는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지는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내가 성찰해서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다. 정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목적이. 일단 정신 차려보니까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뭐 하지 이겁니다. 나는 내가 왜 태어난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태어난 거고 누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목적 같은 건 모르겠고 나 일단 정신 차려보니까 의식이 생겼을 때 딱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철학에서 기투된 존재라고 인간은 기투된 나답게 그냥 나답게는 내가 결정한다. 나답게의 속성과 컬러와 방식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거 원래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나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정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를 찾는다. 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바람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꾸 참나를 찾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 불교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명상에서 말하는 참나를 찾는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본래적 자기의 의미가 내가 자유롭다는 걸 깨닫으면 좋은데 기투된 존재라는 게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고 기투된이라는 게 던져진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 정신 차려보니까 세상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무엇을 할지 정답을 찾으려고 명상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솔직해지면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을 축제요. 저기 누구야 이청준 선생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무래님. 진여. 하이데거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본래적 자기, 진여. 근데 그 진여가 사람들이 어떤 저기 있는 본질처럼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 진여 개념이 아니고 실존주의는 실여.
as I am를 말하는 거죠. as I am, 나로서의 나. 원래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어떤 게 아니고 I as I am 이걸 말하는 거죠. as I be가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라는 개념은 여기에 가까웁니다. 근데 I as I am이 이제 실려라는 거죠. 이게 실존이라는 거죠. 이불킥하는 나. 이불킥하는 나가 원래 내가 아니고 진짜 바람직한 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as I am. as I be는 어떤 나의 이상적인 내가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상태가 나의 원래 본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불킥도 하고 행동하지 않는 흑심도 있고 욕망이 있고 현재 내가 매일 행동하는 꼬라지를 내가 알잖아요. 어떤 생각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알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줘 하는 그겁니다. Love me as I am. 그게 실존주의예요. 근데 본질주의나 진여의 개념은 내가 오리지널 미에서 내가 탈각되어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오리지널한 내가 참나, 바람직한 나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지금 탈각되어 있는데 그 참나를 찾아서 글로 가야 된다라는 해석의 냄새가 많이 나요. 진여라는 말에서. 근데 지질한 나도 나라는 거지. 좀 더 솔직한 진여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면벽수도 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욕망에 대한 접근이 다른 거죠. as I think I should be 그런 거죠. as I think I should be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나. 내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당위가 있는 거예요. 당위가. 예, 이건 내가 만든 개념인데 이거는 당위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공부 계획표 짤 때 보면 압니다. 실존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제보다 딱 5분만 더 공부하자.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훌륭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10몇 시간 공부한다고 갑자기 계획표 잡는 거랑 비슷합니다. 본질, 재미있는 예인데, 진여를 찾는 건, 불교를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데요.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 방학 계획표를 10몇 시간짜리를 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망하죠. 자기가 원래 그런 거 아니거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진짜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루에 10몇 시간 공부 못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어제보다 5분만 더 공부하자. 그래서, 과거의 기록표를 만들었죠. 했던 일에. 내가 어떻게 실제로 공부했나. 하루에 3시간 반밖에 못 하더라. 내가 실제 한 행동의 로그 파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공부할 계획을 잡지 않고 공부했던 기록표를 만들었어요. 열흘 정도 딱 봤더니 나는 절대 이것보다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예. 절대 내가 공부할 수 있는데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 나는 하루에 딱 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면 as I am이죠. 현실의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인내심을 발휘할 자유의지 인내심을 발휘할 부분은 어제보다 5분만 공부 다 하자. 그건 할 수 있거든. 예. 어제보다 5분만 더 하자.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 달에 30일입니다. 5분씩 더 하면은 그 시간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황당한 방학 계획표처럼 종교나 이데올로기에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투쟁하는 나, 깨끗한 나, 순결한 나, 훌륭한 나를 자꾸 설정하니까 한꺼번에 점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목표로서의 나, 이 상태로서의 나를 자꾸 상정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서의 나. 근데 그거를 나에 대해서만 적용해도 약간 인생이 꼬이는데 안 되니까 그거를 집단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과 집단과 인간들의 모임의 현실을 안 보고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이상적인 그 집단의 형태를 상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서 글로 다 올려 세우려고 하면서 전체주의가 생긴다는 거죠. 전체주의라는 게 그거라는 거죠. 전체 신나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걸 전체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전체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자꾸 상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본질주의고 전체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이리 꼬인다는 거죠. 사람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자꾸 금욕된 욕망이 없는 나를 진나라고 생각해.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 진여를 찾겠다고 참선과 명상을 하는데 윤석열이 아주 훌륭한 욕망을 절제한 훌륭한 자기를 자꾸 생각하겠지.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현실, 자기 진짜 진정한 자기는 압생마귀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나, 압생마귀. 그 또 뭐지? 무슨 마귀가 또 있어요? 야한 거 마귀. 그게 다 각각의 인간의 현실태거든.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그렇게 당위를 계속 그런 건 괜찮아. 예, 그건 괜찮아. 남한테 지는 안 되면서 남한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참나를 이상적으로 설정해 놓고 노력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지 생각에 이런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지가 혼자 생각해 놓고 그거가 되기 위한 노력은 지는 안 해놓고 남한테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일 문제는 사실 지 실제는 음란마귀, 압생마귀인데 남한테 금욕된 모습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국 장관을 도덕 기준으로 까는 거예요. 그거예요. 조국 장관을 실망했다느니 나쁘다느니 까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본질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면은 남한테 야구 안 해요. 맞아요. 이 연결이 되죠. 바로 그거예요. 아, 좋아 자연스러웠어. 철학으로 갔다가 다시 정치로 샥 왔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일수록 손가락질을 잘해요. 그런 마음가짐일수록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거랑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에게 도덕을 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라는 게 뭔지 모르고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못한 사람일수록 공부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사람의 현실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을 훌륭하게 묘사하는 철학치고 훌륭한 철학이 없어요. 인간을 아주 훌륭한 것으로 인간의 본질을 훌륭한 인간으로 정의한 인간은 원래 훌륭한 존재다. 아름답고 훌륭하다. 금욕적이고 하여간 대단하다. 인간을 great, beautiful로 전제를 깔고 있는 철학일수록 인간한테 나쁘다가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의 철학사 관점은 아주 간단해요. 철학사의 발전은 인간에 대한 평가의 디그레이션이다. 디그레이드다.
점점 인간을 별거 아닌 존재로 보는 과정이었다. 현실에 가까운 모습이니까. 옛날 철학들은 인간을 어마무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어마무지하게 신성한 존재로 보는, 신성한 존재에서 자꾸 중간에 진화론 나오면서 그냥 털없는 원숭이로 보고 사람 별거 아니다 라고 내려올수록 오히려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만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철학이 나온다는 거죠. 인간이 엄청난 존재고 위대한 존재고 뭔가를 대단한 존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까는 철학일수록 세상을 꼬이게 만든다는 거죠. 마르크스주의도 그거 잘 하다가 인간을 별거 아닌 존재로 하다가 갑자기 삑살이 나면서 오버한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단결하고 결사하고 당을 만들어서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로 본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 인간은 한낱된 물질적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는, 혼자 진리를 딱 깨닫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벌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는 후진 존재라고 본 거예요. 마르크스의 철학적 도약, 세계 철학사에서 마르크스의 기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합리주의고 나발이고 성찰이고 뭐 통찰이고 뭐 직관이고 나발이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지 벌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일 뿐이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마르크스가. 유물론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송곳이라는 웹툰에서 간단하게 서는 것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진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벌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그게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뭐 세상 만사에 대한 물리학적인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까지 많이 확장시켰지만 그렇게 사람을 후지게 보는 게 사람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도약을, 발전을 이루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 따위에 영향 안 받고 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라고 그전에는 다 믿고 있었거든요. 인간은 다 똑같고 인간은 고귀하고 인간 전체에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다 마르크스 전에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그거 아니거든. 지 벌이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웃기는 놈들이야라고 딱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어마어마한 철학사적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초기에 결론을 잘 내놓고는 후반부로 가면은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결사를 해서 완벽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오바가 나오고 무리가 나오고 공산당 독재가 나오고 이 인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오고 그랬던 역사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을 훌륭하게 보는 순간부터 훌륭하게 이만큼 할 수 있다. 사람이 이만큼, 내가 생각하기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해야 한다 라고 사람의 과제를, 미션을 설정한 순간부터 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건 제가 마르크스의 성장 배경, 사회적 배경 당연히 그렇죠. 철학사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모두가 한계는 다 갖고 있으니까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시대에 태어난 거죠. 성장 배경, 사회적 배경도 되게 심오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세상이 히카다 자고 일어나면 혁명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막 바뀌고 이쪽 동네에서 혁명, 저쪽 동네에서 봉기 이러면은 진중하게 그 생각을 못 합니다. 뒤집어 엎는 게 가능하다.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뒤집어 엎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결론을 논리적으로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신문 보면은 저쪽 폴란드에서 봉기 일어났고, 자고 일어나서 보면 프랑스 리옹에서 봉기 일어났고, 자고 일어나면 어디에서 봉기, 맨날 봉기 소식이고, 그게 막 혁명이 성공한 소식이 들릴 때 1848년경에 1840년대 초반에는 전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막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봉건을 엎어치우고 막 새로운 나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로 가는 거죠. 철학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철학으로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지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저 터지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르크스도. 마르크스의 구라가 지금까지 철학은 세상을 해석해왔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완전 생구라입니다. 오바예요. 제가 마르크스의 뼈를 때리는 사람입니다. 포여바흐에 관한 제11태제.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해석이 변화하는 건데 서로 다른 것처럼 철학자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상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고 지가 그래 놓고서는 안 그렇습니까? 자가당착가 됩니까? 해석하는 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다른 건가? 세상을 해석해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철학자가 하는 일이고 혁명가가 하는 일인데 세상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건 절대적입니다. 예. 그 당시 젊을 때 분위기인데 마르크스 그 얘기에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후학들이 다 그렇게 또 멋있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간지가 잘잘 흐르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간지 잘잘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후학들이 그거를 최고의 이 청년 마르크스 해가지고 정말 젊을 때 쓴 글이거든요. 청년 마르크스 포여바흐에 관한 제11태제 했는데 그런 오바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독일어로 change, 영어로는 change, 독일어로는 verände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하기가 싫은 거야. 밋밋한 거야.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하기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책을 냈어요. 변화시키는 것이다. 약에 마르크스는 혁명가인데 진짜 뜻은 이걸 거야 하면서 거기서 혁명하는 거다 이거죠. 변혁하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다 바꿔서 책이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걸 보고 분노했습니다. 지 멋대로 생각을 투사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혁명운동할 때 변혁하는 것이다.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이다. change에 무슨 변혁하다가 있어. change the world인데 거기 무슨 변혁이 있어요. 그냥 변화시키는 것이지. 지 멋대로 생각한 겁니다. 혁명운동 하자 얘기지.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마르크스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요. 철학자들이 하는 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하면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스토리텔링 죽여요. 베낀 겁니다. 인지문법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자꾸 찬물을 확 끼얹어서 죄송한데 하나의 유령이 한 마리의 유령이 유럽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베낀 겁니다. 표절이에요. 마르크스는 분노가 많았죠.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매우 창의적인 문장가가 아니에요.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긴 하나 창의적인 마르크스가 아니고 당시에 다 하는 얘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 한 사람을 표절한 게 아니고 다 하는 얘기였어. 한 마리의 유령이 유럽을 어슬렁거리고 그 당시에 그 센 선수들의 얘기를 다 존경은 인민의 아편이다. 브루노 바우가 슈티르나가 한 얘기예요. 존경은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번역한 저 책 1권의 맨 첫 페이지에 있는데 존경은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맥스 슈티르너나 브루노 바우 형제가 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센 얘기들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관직에서 멀어지면 유명한 철학자가 되죠. 관직에 있으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철학을 합니까? 잘리 봐야지. 내가 왜 잘리더라. 인생 만사가 뭐더라 하면서 철학자가 되는 거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철학을 합니까? 재밌죠? 하여간 좀 자유롭게 자기를 너무 훌륭하게 설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도 상하게 하고 사회도 상하게 하고. 예, 그렇죠. 자기를 너무 훌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삑살이나 하지 말자. 자기는 후진 사람도 아니지만 위대한 무엇이 돼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싫어하는 거죠. 자고 나면 훌륭해지고 자고 나면 위대해져. 21세기가 강력하게 나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따다다당 땅땅땅땅 바람처럼. 정말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그게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실존주의의 자유가 주는 것을 정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정말 촌스러워요. 가사가. 그걸 멋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검사가 되고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고 바지런히 내 집단 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안 알아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는 뭔가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태어난다. 너무너무 촌스럽고요. 쯔쯔쯔쯔 하면서 그 가사 안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가 고호란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호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그것은 21세기가 강력히 나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촌스러운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조동진이 훨씬 더 진보적인 거야. 나뭇잎 사이로 좁다 하늘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이게 훨씬 진보적이고 세련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가 뭘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촌놈과 세련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맞죠? 얼마나 다릅니까 노래가. 오늘 또 음악 비평 끝내줬어. 내가 생각해도. 그죠? 자기가 뭐 something special. I'm destined to be something special. 내가 위대한 특별한 뭔가가 되기 위해 세상에 운명져져 있다라는 황당한 자법. 황당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열정을 펴는 예술가가 되면 또 다행이지만서도 그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올라서려고 하는 뭔가가 되려고 하는 I should be something. 내가 뭔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I'm I. 나는 나야. 그래서 보니까 그 하늘 아래로 나의 여윈 얼굴. 꼴통들이 그 노래 좋아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달라주자면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중에 꼴통 아닌 사람이 없어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술집에서 그거 취해가지고 그 달란주점에서 킬리만자로 폼 부르는 사람 치고 정말 제가 다 이게 경험담이에요. 보고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이런 걸 느끼는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공포의 여행구단 같은 만화도 마찬가지죠. 뭐를 그렇게 길을 쓰고 뭔가가 초인적인 뭐가 되려고 해. 공포의 여행구단 만화 옛날에 있잖아요. 뭐를 뭐 그렇게 되려고 해.
슈퍼 뭐가 되려고 해.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게 되려고 해. 인간은 후지다를 인정하면 그걸 인간이 후지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안 후진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엄지에 대한 사랑도 완전 잘못되어 있고 승리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게 집착과 이게 내가 꼭 해야 되는 목표와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그거 그냥 변치 않는 목표, 영원한 사랑, 백전백승, 엄지 영원한 사랑, 시집 갔지만 그래도 내 사랑, 이 황당무계한 집착이 음악 안에 놓여져. 그래서 이현세가 나중에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고 자기 이현세라는 작가가 표현한 시대 정신이 시대랑 안 맞게 되니까 구리고 촌스러우니까 히트 작가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화르르 불살라가지고 막 근데 80년대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라. 그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바로 그겁니다. 그 박봉성 더 심했지. 그것만큼 황당한 만화가 어디 있습니까? 박봉성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그게 진짜 그 방금 얘기한 그 촌스러움과 환타지의 극한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 그 자체의 무능과 힘든과 약한 존재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다 읽었죠. 방금 말씀드린 만화 다 봤죠, 제가. 만화 비평 쪽으로 나가볼까? 만화 비평은 정말 할 말 많습니다. 그렇죠. 궁핍한 시대의 정신질환이었죠. 억압되고 궁핍한 시대. 지금도 연재 중이에요. 사람이란 후질 수 있어, 후져.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후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보통 열정이 이뤄내는 큰 물결. 제 정치 철학이 바로 거기서 온 겁니다. 보통 항상 제가 대단한 투사 필요 없고 보통 사람들의 보통 열정과 보통 관심이 조금씩 모여 거대한 위대한 물결을 만들어낸다. 그거다. 전위투사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전위투사 한 명 영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구호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맨날 투쟁을 왜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진해원 검사가 오늘 작업 비슷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된 이번 2019년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오늘 재밌는 얘기는 킬만자로의 표범이 정말 웃기는 노래였다. 그래서 우울증이 어디서 오냐면 위대한 뭐가 되겠다고 막 했는데 40대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을 거 아닙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했는데 그 이후로 10년, 20년이 지나도 흔적이 없거든 자기가. 20년, 10년을 더 뭐 열심히 바둥거려 봤자 흔적이 없거든 진짜로. 바람 그냥 가는 거거든. 존재감이 없거든 20년 지나도.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지. 자기 노래 부르는 거랑 흔적 비스무리한 것도 없잖아.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걸 안 걸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안 오죠. 원래 그냥 난 뭐
나 원래 이래 이렇게 살다 죽을래 편하게. 어. 예. 그렇잖아요. 우울증이 안 오죠. 자기가 어마어마한 모아가 돼야 된다고 설정해 놓으면은 주변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강아지도 눈에 안 보이고 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안철수의 필생 소망이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한 적이 있어요. 봐요. 어이 습득님 말씀 잘하셨어요. 안철수 필생의 소망이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그렇게 후진 거야. 얼룩이나 남기지 마라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무슨 역사에 흔적을 남겨. 역사에 내가 얼룩이나 남기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모여서 위대한 변화를 이뤄내는 겁니다. 지구에 큰 패낙기 치지 말고 가야지. 그런 후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려고 하는 대통령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역사에 흔적을 남긴다는 말은 역사책에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센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의 표현인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뜻이 정확히 그겁니다. 역사에 흔적을 남기겠다는 사람은 그거예요. 그 사고가 밑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얼룩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루이 보스티 터졌네요. 역사에 흔적을 남기려 하지 말고 역사에 얼룩이나 남기지 마라. 루이 보스티. 그 역사에 흔적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히틀러네 뭐네 스탈린이네 뭐네 세상을 다 그렇게 만든 거죠. 박정희네 뭐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세상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탱크 몰고 나오는 게 역사에 얼룩이나 남기지 말자. 지구에 공해나 좀 덜 일으키고 살다 가자.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제가 조동진이 그 당시에도 크게 인기는 없었는데, 예. 샴푸 덜 쓰고, 일회용 용기나 덜 쓰고, 비닐로 덜 쓰고,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르크스가 말한,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덜 얼룩이 되려고. 그런 소박 겸허한 마음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거죠. 뭘 그렇게 대단한 게 되려고. 샴푸 광고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샴푸 광고, 협찬 광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철학을 미리 얘기해가지고 좀 지장이 좀 있겠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새벽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제가 그 어려운 철학 용어 필요 없고 실존주의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사조일지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거 아니고 후기 구조주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다시 실존주의라고 생각해요. 실존주의와 자유주의. I as I am. M이라는 현실 동사, B라는 원형 동사 큰 차이가 있어요. I as I be라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무리가 따라요. I as I am. 그런 거죠. 제가 어려운 용어 안 썼죠. 어려운 철학 용어, 뭐 실존주의도
따라 들어가면 어려운 철학 용어 막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킬리만자로의 표범하고 국민교육원장처럼 살지 말자. 그죠? 그거면 돼요. 딴 거 뭐 필요 있어? 그거면 되지. 느낌이가 확 오잖아요. 느낌이가 확 오잖아. 그래서 조동진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안철수 그 얘기는 대박이다 진짜. 안철수 그 얘기는 정말 대박이다.